안녕하세요. DC백 터보 10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성능을 개선한다 하면 자동차 메이커 기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기술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엔진을 정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엔진 튜닝 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성룡차 많았죠. 그런데 화물 차량은 튜닝을 대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실력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기술력이 딸리면 못하는 것이고 개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성룡차와 화물차는 다릅니다. 버스 같은 경우도 공차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젤 버스 440마력 기준으로 했을 때 승객 40명 실어봐야 2.4톤밖에 안 됩니다. 공차 수준이죠. 그런데 화물차는 다릅니다. 화물차에서 가혹 조건이 다 일어납니다. 화물 차량 왼쪽에 한번 보시죠. 견인 차량 자차 무게만 25톤입니다. 견인 중량 45톤입니다. 이런 차량에서 효과가 나와야 된다요. 이 조건이 왜 중요하냐? 오르막길 주행을 하면 연료 분사량이 풀 분사가 됩니다. 풀로 분사하는 조건에서는 공기량이 부족해지고 또 연소율이 나빠집니다.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힘이 없는 상태에서 흡입 공기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푹 밟고 가면 면이 나오고 출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기술이라는 거죠. 그 다음 우드 차량입니다. 이 해당 차량 중량 기본적으로 올라갑니다. 총중 44톤. 이런 차량들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자, 강원도길 긴 오르막길 간다 하면 답 없죠. 어설픈 기술로 접목했을 때는 역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덤퍼, 이 차량도 가혹 조건이 됩니다. 상발이 뛰게 되면 중량적재 공차, 이게 두 개 나눠지는데 왕복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스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앞롤 차량입니다. 앞롤 차량 뒤에 적재함을 그냥 내렸다가 다른 거로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운행 코스가 어디냐 이거예요. 평탄한 평지길이냐 경부고속도로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강원도길 가보세요. 답 안 나오죠. 자, 그런 운행 코스에서 효과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중량 적재 오르막 내리막만 있는 데만 가느냐, 거기에서만 효과가 나와야 되느냐, 거기에서는 당연히 효과가 나와야 되고 평지길,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이런 데서 효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소통이 원활한 데는 80km, 90km 요 사이를 운행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효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 모든 조건에서 효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공연비가 개선돼야 됩니다. 공연비가 좋지 않은 상태, 농후한 연소가 일어나는 조건에서 과급을 시켜서 연소 효율을 향상시키게 되면 엔진 성능은 좋아집니다. 자, 과급을 어떻게 시키느냐? 와류기 꼬마가 될 일이 아닙니다. 와류기를 장착을 하고 운행을 하게 되면 오르막에서 반드시 필피합니다. 와류기 판매자들이 하나같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게 있죠. 시속 150km 이상 가면 차가 땡긴다 안 간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인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엔진 성능을 개선시킨다, 튜닝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최고 속도가 140이었다 하면 160, 170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와류기를 장착하고 나서 그 속도를 더 빠른 속도로 올라탈 수 있느냐? 못 올라타죠. 올라탄다고 하는 업체 없을 겁니다. 왜 없을까요? 정상적인 기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화물차에서는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다. 중량을 적재했을 때 긴 오르막길을 주행하게 되면 바로 표시가 나버립니다. 속도 제한 90km 걸려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화물 차량은 강원도길을 갈 때 긴 오르막길을 타면 탄력 줄 도로도 없고 탄력을 줄 수 있는 운행거리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밀고 올라갑니다. 엔진 힘으로 그냥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12단으로 올라가다가 힘이 딸리면 11단, 더 딸리면 10단 이런 식으로 내립니다. 성룡차 그런 거 있습니까? 그냥 속도 내고 밟으면 그냥 가죠. 화물차는 다르다는 거예요. 회전당 연료를 풀로 분사하는 조건에서 힘이 딸리게 되면 단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밀고 올라간다.
연소율이 좋아지면 연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동일한 운행 코스에 연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액션트, 트라고, 메가트럭 이런 차량에서 이미 실험을 다 거치고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중량 적재하고 운행 조건이 좋지 않은 국도,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조건, 또 긴 오르막길을 운행하는 조건에서 효과가 나와야 정상적인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현대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올려드렸습니다. 성룡차 가지고 발장난해서 연비 올린다? 의미 없어요. 과거 20년 전에 제가 1500cc 차량으로 1리터로 30km를 운행하는 연비 운전 원칙, 그 원칙으로 특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특허를 가져봤습니다. 엔진을 기준으로 하는 연비 운전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급제동 하지 마라. 정속주행해라.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면 하나만 딱 찍어보면 공회전에서는 속도가 없습니다. 속도가 없는데 연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차 속도 변화가 없더라도 연료는 들어간다요. 동일한 운행 코스에 운행을 하는 시내버스를 봅시다. 시내버스는 속도 똑같습니다. 그죠? 배차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연비가 운전자에 따라서 50%까지 차이 납니다. 왜 차이 날까요?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 급가속, 급출발, 급제동 이 개념이 아니고 엔진을 기준으로 연비 운전을 하게 되면 연비가 일반 운전자 대비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엔진 기준 연비 운전 6대 원칙을 배워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엔진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조사에서 엔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그 엔진에 맞는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엔진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시킬 거냐, 어떻게 하면 자동차 메이커에서 만들어준 엔진보다 더 좋은 엔진으로 만들 것이냐, 중요하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역류 에너지로 과급을 시켜서 연소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DC100 터보입니다. 엔진을 건강하게 만든다. 운전자가, 차주가 엔진이 걱정이 돼서 헛기 클리닝을 한다, 연료 첨가제를 넣는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엔진을 건강하게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운전자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엔진 상태가 건강해지게끔 만드는 것, 그 에너지가 역류 에너지입니다. 역류 에너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충격도 상당히 셉니다. 이 역류 에너지를 과급시키는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 DC100 터보입니다. 여기 차량 액션트 견인차, 액션트 우드칩, 액션트 덤퍼, 액션트 앞롤, 액션트 추레라, 액션트 윙바디, 트라고, 윙바디, 메가트럭, 탱크로리 차주분들이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차주가 똑똑해져야 되고 엔진은 건강해져야 됩니다. 자, 메가트럭은 25톤 차량에 비해서 작은 차량이죠. 운전 실력을 따듬어서 올려버리면 연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화물차 25톤 추레라, 덤퍼, 윙바디 운전하시는 분들보다 운전 능력은 그렇게 고도화되지 않았어요. 해서 엔진 기준 연비 운전 6대 원칙을 배우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엔진도 건강해집니다. 연료도 많이 아껴집니다. 자, DC100 터보를 장착해서 역류 에너지를 활용해서 과급시켜서 연소율을 높이고 엔진 출력과 연비를 향상시킨다. 그 다음에 운전자가 엔진 기준 연비 운전 6대 원칙을 실행해서 엔진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자동차 성능은 제조 분야 기술, 정비 분야 기술, 관리 분야 기술, 운전 분야 기술이 있습니다. DC100 터보는 두 가지를 드립니다. 엔진 기준 연비 운전 6대 원칙을 가르쳐 드리고 역류 에너지로 과급시켜서
연소율을 향상시켜서 엔진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어떤 기술보다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 기준 연비 운전 6대 원칙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론을 배울 수 있고 코칭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손해볼 일이 없죠. 건강한 엔진 오래오래 잘 사용하고 고장 안 나게 잘 사용하고 인력비도 대폭 아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